짠. 이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컨설팅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 농구 수업 컨설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 하신 분 계세요. 위에는 질문이고요, 아래는 제 글입니다. 농구 초보 수준이고 농구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2학기 농구 수업 자체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농구 초보 수업자에게 7가지 조언. 첫 번째, 농구를 일단 좋아하셔야 돼요. 농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농구 매니아임을 표현하셔야 돼요. 나 농구 좋아해. 학생들한테. 학생과 교사 대상이에요. 나 농구 좋아해 라고 어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구는 매니아층이 강합니다. 수업할 때 아이들은. 그래서 목소리 잘 들리게. 특히 축구랑 다른 스포츠랑 다르게 농구는 학교 현장에서 매니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매니아 아이들은 수준 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 아이들이 협조를 얻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이길 수 없다면 그 아이들이 이거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자기 편을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매니아를 신복을 만드세요. 그 얘기죠. 너 내 동료가 되어라. 농구 매니아 학생을 인정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잘하는 아이들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너는 잘하니까 아이들에게 양보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지향합니다. 배워야 할 타당성을 가지세요. 교사도 학생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이제 수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농구 수업할 때 수행평가니까 해, 이게 아니라 농구 수업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타당성을 갖고 수업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전 작전 타임을 가지세요. 저는 제 습관인데 굉장히 저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계속 고민합니다. 뭐 할까.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수업 전 뭐 할까. 물론 다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수하세요. 그 농구 수업이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도, 선수 출신인 저도, 농구를 30년 넘게 한 저도, 이렇게 연수하는 저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아이들한테. 오늘은 별로였구나. 그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고 실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수업이 좀 편합니다.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도 자신의 성공을 실패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농구 수업을 진행하실 때 저도 한 학기에 아이들의 수준을 경기가 완벽하게 될 정도로 끌어올리지 못해요. 한 학기에 우리가 농구 수업을 한 학기 내내 할 수도 없고, 한 학기에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밖에 소비하지 않는데, 여기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져요. 제가 갖고 있는 농구 수업의 태도는 이 아이들이 농구로 나중에 유입되게 하게끔, 유입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레이업슛 자세가 안 좋다고 해서 수행평가 감점이에요. 이런 태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간 농구를 더 좋아하게. 그래서 그 해에 농구 수업에서 가지고 갈 목표 하나 정도만, 여기서 목표 하나라는 게 어떤 기능적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능적 요소보다는 학생들의 농구를 바라보는 태도의 욕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수업이 그렇죠. 웃는 자가 승리하죠. 추천 아이디어, 이게 중요하겠네요. 초보니까 드리는 겁니다. 놀이 프로그램의 농구를 접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수업의 전개가 놀이, 그다음 게임, 스포츠 배우잖아요. 놀이, 게임, 스포츠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의 발달 단계를. 근데 수업도 마찬가지로 초보일 땐 놀이에 접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잠시 후에 하겠지만 지난달에 김양수 선생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김양수 선생님께서 제 연수에 와서 본인의 장기인 놀이 체육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오셨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연수 주제는 농구 경기였어요. 3시간 반 동안 계속 농구 경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열정과 그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감화를 많이 받았는데, 김양수 선생님의 놀이체육에 농구공만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에 농구공만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농구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높다면 농구 경기에 좀 더 가깝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경쟁과 도전을 적절히 활용하십시오. 농구는 경쟁 스포츠입니다.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져야 되는 거죠. 혹은 도전해야 되고. 잠시 후에 경쟁과 도전이 가미된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튜브 영상 중에 초보 선생님들 추천드리는 내용은 유튜브 NBA 주니어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NBA 주니어 채널은 NBA에서 만든 NBA 유소년 연습 프로그램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주 베이직한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어라는 거 빼면은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준비 운동 대신에 볼 컨트롤로 시작하세요. 저는 농구 수업할 때 준비 운동 없습니다. 바로 볼 잡기 하고 바로 볼 컨트롤로 워밍업을 대신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워밍업이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워밍업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형식적인 워밍업을 할 바엔 농구공을 가지고 볼 핸들링 하는 게 워밍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업 초반엔 1인 1공, 최대한 아이들이 공을 많이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인 1공 프로그램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수업을 전개해 나갈 때 순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수업을 전개하기 쉽습니다.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이 고민해서 오늘은 1인 1공 했으니까 내일은 2명이서 해야 돼. 2명이서 1인, 2인 1공. 이런 식으로 계열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수업 고민이 좀 덜어져요. 오늘은 뭐하지 오늘은 뭐하지 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둘이서 뭐하지로 바꾸시면 수업을 전개하는 아이디어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 수업 전개 아이디어, 수업 구성 방법은 연수는 지난 6월달인가 5월달인가 했었는데 한번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자,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저만 알고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평가까지. 근데 재밌는 건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못 오신다고 그래서 장문의 글을 썼는데 오늘 안 오신 분도 계세요. 자, 평가까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차시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업이 처음이라 수업 스킬을 얻고자 신청했습니다. 이분이랑 하루 종일 해야 되죠. 이분이랑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드릴 만한 자료가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여기는 자료들이. 농구 수업 활동 테크트리라고 정해봤어요. 농구 수업 테크트리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은 남자 선생님 몇 분 아시고 테크트리 용어 아시는 분? 테크트리 스타크래프트 해보십니다. 네, 테크트리라고 하죠. 발달 단계를 얘기합니다. 어떤 게임에서 게임이 발달되는 단계를 얘기해요. 농구 수업 활동 테크트리인데요. 이렇게 1부터 6까지 이렇게 쭉 있고요. 잘 안 보이시는데 자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친해지기, 익히기, 함께 움직이기, 경쟁 협동하기, 경기 준비하기, 경기하기 순으로 테크트리를 정했고 하나의 한 학기의 수업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다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깊이를 깊게 다 가려면 한 학기 내내 다 써야 될 거예요. 깊이를 얕게 하고 6단계까지 가도 괜찮고 깊이를 조금 깊게 하고 3단계까지만 가도 괜찮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선생님의 질문을 보고서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한참 해봤어요. 그래서 한참 걸려서 만든 자료예요. 나는 수업을 어떻게 하더라?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친해지기 합니다. 1인 1공, 볼 핸들링 위주, 놀이 활용, 그리고 서클 워밍업. 잠시 후에 서클 워밍업 할 거예요. 전 동그랗게 서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클 워밍업, 그리고 피봇을 항상 가미해서 합니다. 피봇을 안 가리키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피봇이 뭐냐면 공을 든 사람이 드리블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축발을 가지고 도는 동작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 피봇을 정말 안 가리켜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의 안 배우셨을 겁니다. 체대 입시 학원에서 농구를 체대 입시나 아니면 뭐 임용 준비위해서 농구를 배울 때 저랑 발령 동기 누구더라? 우리 농구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피벗 배우고 오셨나요? 아니요, 실기 시험이 없어요. 그쵸. 실기 시험이 없죠. 안 배워요. 근데 농구 수업을 하려면 피봇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봇은 슛, 패스, 드리블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피봇이 없이 배워요. 그러니까 발전이 더뎌요. 피봇 항상. 그리고 친해지기 단계에서는 흥미와 성취를 고려한 수업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익히기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1인 1공이었고 2인 과제, 3인 과제, 그리고 슈패스 드리블이 가미되는 활동,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이제 서클은 동그랗게 섰다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이렇게 직선적 움직임, 횡적 움직임의 활동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유쾌한 도전, 직선적 움직임, 도전과 성취. 마찬가지 흥미와 성취, 도전과 성취. 얘는 흥미 중심이고 여기는 도전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함께 움직이는 이제 5, 6인 활동. 5, 6인 활동으로 복합 활동, 패스, 드리블, 슛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활동, 그리고 미션 중심. 5, 6명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고 이걸 달성해봐. 이런 형태의 수업. 전술적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 협동과 책임감이 가미되는 활동. 그리고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5, 6명이 푸는. 왜냐면 농구라는 스포츠가 문제 해결 스포츠예요. 주어진 문제, 그 쿼터마다 그 순간마다 주어진 상황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니까요. 네 번째가 경쟁과 협동학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을 이겨야 되거나 혹은 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단톡방에다가 희미하게 보내드린 건 그거 보고 안 오실까봐 희미하게 보내드린 거예요. 보내드릴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경쟁 활동에서 리드업 게임, 그리고 릴레이형 게임. 제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형태의 활동이 릴레이형 게임입니다. 릴레이형 게임은 예를 들어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체육대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의 형태가 릴레이죠. 노다리 밟기, 이어달리기. 릴레이 형태의 개념은 다양한 스포츠 상황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릴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세븐 패스 게임이고요. 세븐 패스 게임은 잠시 후에 또 시킬 거예요. 경기 규칙을 이제 포함하기 시작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 규칙을 포함하고 이때부터는 경쟁과 협동이기 때문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강조합니다. 잠시 후에 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비와 공격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승리와 패배를 정서적으로는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게끔 구성합니다. 이렇게 쭉 제가 무슨 대학 논문이나 이론서에 있는 건 아닌데 납득은 가시죠. 그렇죠? 이런 식 저도 수업을 했던 걸 경험해서 쭉 회상해 보니 이렇게 수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이제는 두 팀으로 30명이건 20명이건 무조건 두 팀으로 나눠서 하고 점수가 매겨지도록 구성합니다. 변형 경기, 정식 경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리미지 게임, 아웃넘버 게임, 수비 숫자가 적은 아웃넘버 게임, 경기 규칙, 학생 수준별.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 준비 단계에서 학생들의 팀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단계가 돼요. 마지막 6번째 경기하기 단계는 두 팀에서 3팀 정도로 하고 정식 경기, 그리고 전광판이라는 얘기는 이제 경기장 세팅이 돼야 되는 얘기죠. 전광판, 그리고 미션 게임, 포인트 리그. 포인트 리그는 제가 수행 평가할 때 종종 쓰는 건데 경기 중심의 평가를 하는 선생님들이 무임승차나 반무임승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종종 많이 계신데 제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인트 리그는 정식 경기를 매번 합니다. 10번 했었어요, 저번에. 정식 경기를 매번 하되 팀이 매번 바뀌어요. 무작위 팀. 그래서 10번의 경기 동안 항상 무작위의 선수와 한 팀이 돼서 경기를 하고 승리 점수를 개인이 가져갑니다. 오늘 A팀에서 했고 이겼으면 1점, 다음날 B팀에서 해서 이겼으면 1점. 그래서 무임승차, 반무임승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포인트 리그를 종종 쓰는데 제가 농구 동호회 하고 있는 지금 ATP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팀도 매주 수요일날 모이면 자체 경기를 하는데 포인트 리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라운드 정도 계속 돌려요. 그래서 선생님들 포인트가 쭉 쌓여요. 그래서 1위부터 3, 40위까지 쭉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한테까지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나운싱 수업은 제가 선생님들에게 잠시 후에 또 하겠지만 아이들 경기를 시켜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나운싱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경기를 완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를 진행하면서. 이 수업의 장점은 경기 상태죠. 아직 경기 상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나운싱 수업은 계속 말하면서 대신에 아나운싱 수업 하려면 선생님들의 농구에 대한 소양이 좀 높아야 되겠죠. 하지만 학생들 수준에 중간에 끊는 게 좋지 않나요? 끊는 단계가 끊어도 짧게 빨리. 그러니까 짧게. 네. 왜냐면 농구 경기는 끊어지잖아요. 아웃이 되면. 그러니까 너무 길게 끊지 않고 티칭 모멘트라고 하죠. 티칭 모멘트를 짧게. 그리고 경기 중에도 계속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끊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나운싱 수업하고 역할군 수업은 이제 경기하기이기 때문에 심판 역할이나 전광판 할 친구들 여러 가지 역할을 이렇게 부여해 줘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게 농구인이죠. 농구를 좋아하겠고. 1학기 수업을 이렇게 했었어. 1학기 수업을 농구 경기까지 갔었어요. 1학기 수업이 제가 이랬어요.
물론 깊이는 낮았어요. 왜냐면 한 학기에 3분의 2 정도밖에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후기를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이가 농구 경기를 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운영 방법 요약하면 친해지기, 익히기, 함께하기, 경쟁과 협동, 준비 단계, 경기 단계로 진행되고 특히 친해지기 단계에선 놀이형이라면 함께하기에서는 놀이형, 그러니까 친해지기 단계에선 놀이형, 함께하기에선 도전 경제형 이렇게 발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하시면 되세요. 농구 수업에 필요한 기초 기능 및 수업 운영 방법, 경기 규칙, 농구 수업 때 학생들과 경기에 참여하거나 심판을 봐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다 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농구를 다 정리해보자. 그래서 태성쌤이 농구 수업 구조도예요. 구조도의 유명한 사람은 오정환 쌤이죠. 오정환 쌤 잘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정환 쌤. 네. 전 임용시험부터 구조도 만들어서 했어요, 혼자. 농구라는 스포츠를 생각해봤어요. 농구라는 스포츠가 경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이 다음에 발생하는 사건,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사건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구조도인 거예요. 농구 그러면 공격과 수비가 있을 거고 심판이 있을 거고 본부석이 있을 거고 경기장이 있을 겁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팀까지 6개의 가지가 뻗어나갔네요. 6개의 가지가 뻗어나갔고 공격까지에선 다시 슛, 패스, 드리블은 빼져 있는데 슛, 패스, 전술, 턴오버 이렇게 가지가 다시 뻗어나간 거예요. 턴오버를 시작하면 턴오버는 바이올레이션, 파울 이렇게 쭉 농구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면이 여기 있는데 그럼 그 장면의 원인은 뭐냐라고 볼 때 거꾸로 들어가면 되죠. 이게 공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턴오버들이구나, 바이올레이션들, 그리고 심판이 하는 역할들, 수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천천히 살펴보시면 농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 이분의 질문 너무 많은 질문인데 선배 농구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라고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 질문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 질문 순서는 참가 신청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이 질문의 순서는 질문을 보고 이게 농구 초기 단계냐 농구 후기 단계냐 이렇게 해서 다시 재배열한 겁니다. 자, 처음 입문 동기 유발, 남녀 함께 할 수 있는 농구 경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서클 워밍업의 형태고요. 제가 교사 가운데 있고 이 상태에서 일제식으로 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이 계속 무언가 시키는 형태, 워밍업이기도 하고 연습이기도 하고 이 형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처음에 하는 거고요. 동기 유발을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농구놀이 해서 다양한 놀이들,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007빵 뭐 이런 거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설명이 아니라 할 거예요. 쭉 빨리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 있는 장면들을 실제로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비슷한 질문이에요. 여학생들도 흥미 느낄 수 있는 쉬운 지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료가 나갈 건데 아래 보면 티칭 테크닉 보면 포인트 추천 프로그램 티칭 테크닉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 활동을 하셔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실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기능 비슷하죠, 다 질문이 다 비슷해요. 컨설팅을 요구하는 게 다 비슷합니다. 수업 기초기능 연습 방법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실제 적용이 어떤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실제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농구 경험이 없는 친구들의 기초기능을 향상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클 형태였고 이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예요. 두 줄 형태. 그래서 저도 늘 서클 형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 전개시켜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드리블 기초나 이것도 막
비슷한 질문이죠. 드리블 기초나 다양한 리더 게임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까는 사이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을 하는 거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말하고 엔드 라인과 엔드 라인, 하프라인 하프코트만 그렸는데 엔드 라인과 엔드 라인의 형태의 수업 구조는 코스트 투 코스트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사이드에서 사이드, 코스트 투 코스트는 해변에서 해변이라는 용어로 미국 농구에서 선수가 이쪽 엔드라인에서 반대편 엔드라인까지 혼자 단독 질주하면 그런 플레이를 코스트 투 코스트라고 합니다. 해변에서 해변으로 횡단했다 혼자.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프로그램은 짧죠. 짧아서 짧은 특징을 갖고 있고 코스트는 발음 힘들어는 길죠. 길고 또 하나 골대가 있다는 골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초보자 원핸드 투핸드 기본 슛 자세와 기본 전술 이것도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슈팅 지도 할 때 좋은 교수법입니다. 슈팅 지도할 때 게임과 그 슛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이걸 설명하면 이래요. 릴레이 형태죠. 릴레이 형태 게임이에요. 세 팀으로 나눈 다음에 콘을 돌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준에 따라서 3개만 둬도 되고요. 4개도 둬도 됩니다. 첫 번째 주자가 1번 콘에서 넣고 두 번째 주자가 2번 콘에서 넣고 세 번째 주자가 3번 콘에서 연속해서 넣으면 이 팀이 이기는 거예요. 못 넣으면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업데이트. 여기서 중요한 건 교사의 활동이에요. 이 활동을 하게 되면 교사가 골대 밑에서 아이들이 쏘는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아이들은 게임에서 넣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쏴야 돼요. 신중하게 쏴야 되고 교사는 골대 아래에서 보면서 슛 자세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는 겁니다. 계속. 애들은 게임하고 있고 나는 피드백하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만 시키는 게 아니라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뭘 할 거냐. 게임 시켜놓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비프라고 써놨는데 슛은 비프라고 표현합니다. 비프, B, 밸런스, E, I, E, 엘보, P. F인데 P 잘못 썼다. F예요. 여기는 F예요. 팔로우스로 이 4가지가 슛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비프, P가 아니라 F예요. 비프. 이 비프를 잘 하고 있는지 보면서 계속 피드백 해준 거예요. 이 비프는 미국 농구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세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하고 있고 교사는 여기서 피드백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수업 구조. 이 게임은 슛 스트레이트라고 해요. 스트레이트 무엇이냐? 연달아서 성공할 때 스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성공하기. 수업 환경이 이 선생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 수업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농공도 없고 팀조끼도 없고 콘도 부족하대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할지 막연합니다.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협동과 화합이 있는 농구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농구와 체육에 대한 더 흥미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릴레이형 게임이에요. 공이 3개만 있으면 돼요. 공이 3개만 있으면 되고 골대는 하나만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아이들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저는 릴레이 게임의 장인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릴레이 게임 우리가 이어달리기나 바톤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를 넣으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이따 선생님들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요 질문 하셨어요. 수업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의 수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학교 체육시설은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 앞에 지금 여기 야외 코트 깔린 거 보셨죠? 이거 제가 깐 거예요. 저 때문에 생겼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체육교사들은 학교 체육시설 및 교구의 확충을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나라는. 그러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학생의 중심인 타당성을 얻어내세요. 학교의 가장 큰 대의명분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실 반대했어요. 실장. 아니 왜 실장님 반대하시냐. 체육관 있는데 왜 진이에요? 체육관에서 한 번밖에 수업 못한다고.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산 얘기까지 나오네. 컨설팅이니까요. 예산 편성할 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가세요. 야, 법령에도 쓰여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학교 체육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초보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교체육진흥법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들어가시면 학교체육진흥법에 체육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 시켜야 되고 체육기구 확충해야 되고 아이들 건강 챙겨야 되고 이렇게 써 있어요. 프린트 하셔서 보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라고. 자, 그리고 이분 질문은 뭐 거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란 해서 제가 정리해봤어요.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수업에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업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업 내에서 아이들 선택권이 주어지게끔 달성 가능하지만 어려운 도전까지. 되게 말도 안 되죠. 달성 가능하지만 어려운 도전까지. 게임 원리가 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 아까 얘기했는데 블리자드라는 세계 최대 게임 회사 중에 하나 지금 망해가고 있지만 블리자드라는 세대 게임 회사의 철학이 있습니다. 게임을 제작할 때 철학이 있어요. 접근하기 쉬운데 마스터하기는 어렵게. 네, 체육 수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접근하기 쉬운데 마스터하기는 어렵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구성하시면 좀 더 흥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수준에 적합한 가지. 아이들 수준을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아이들의 수준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계속 지켜보는 거죠. 실수해보는 거죠. 교사가 실수 안 하고 완벽한 걸 찾으려고 하면 전부 다 실패하고요. 첫 스텝에서 실패하면 결국엔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실패하지 마시고 첫 스텝을 실패하시고 종국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도 허용, 학생들의 선택권이랑 비슷한 얘기고요. 공정한 경쟁과 승패의 인정. 공정한 경쟁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릴레이형 게임이나 어떤 놀이 형태라고 해서 승패를 너무 무시하시고 아니야 너네가 이겨 너네가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려요. 이긴 거다. 놀이여도 이긴 거니까. 내적 보상이 있는 수업 내용으로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없이 협동과 화합이 있는 농구 수업.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따가 릴레이 형태 할 때 소외되지 않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코칭은 격려다. 추천 프로그램 릴레이형 농구 게임이 되겠습니다. 적은 공, 힘좋기 필요 없고 골대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형 게임. 릴레이형 게임 만들 때 중요한 건 기능 요소, 규칙 요소, 재미와 박진감,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하셔야 돼요. 릴레이가 시켜놓고서 그냥 해 이러면 그냥 망하죠. 그 안에 요소를 계속 변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 추천드리는 팁은 릴레이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1라운드 게임이야. 1라운드 게임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라운드가 되면 거기다가 아이들 1라운드 게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를 빨리 넣어야 돼요. 빨리 넣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팀이 너무 압도적이다. 그럼 그거를 변형할 수 있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를 넣되 그 압도적인 팀 입장에선 우리 때문에 그런 거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되게 애매하죠. 근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 팀으로 릴레이 게임을 하는데 한쪽 팀이 너무 잘 넣어요. 그러면 2라운드는 이제 슛 거리만 바꾸시면 돼요. 저 밖에서 쏴. 혹은 남자는 3점 슛 쏴. 여자는 가까운 데서 쏴. 이렇게 그냥 이것만 바꿔주셔요. 릴레이 형태. 릴레이 형태의 게임이라는 얘기는 넣고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넣고 돌아오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중학교 여학생 수준에 맞는 변형 게임들이 궁금합니다. 혹은 남녀 혼성에 맞는 변형 경기 및 수행평가 종류 및 기준도 궁금합니다. 여학생 수준에 맞는 변형 경기는 아까 말했던 릴레이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릴레이 경기는 비접촉이 되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릴레이 경기가 좋고요. 그리고 릴레이 경기를 시작해서 영역형 경기로 발전시켜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녀 혼성 경기 변형 원리는 비접촉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억지로 여학생과 남학생을 같이 접촉하게끔 정식 경기에 뛰어들게 하는 건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 수행평가 종류는 도전형, 경쟁형, 수행형, 서술형 보통 이렇게 항상 나눕니다. 1학기 수업도 그랬고요.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기준을 저는 제작된 평가의 기준을 학생의 수준과 교사 환경, 시간에 따라 달리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요. 수업 초반에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요. 돌려봐요. 계속. 내가 생각했던 수행평가 기준 안에 맞춰서 계속 돌려봐요. 그래서 수행평가 기준안이 조정될 수 있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수행평가 기준안을 작성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안 쓰죠. 예를 들어서 사각 패스를 수행평가로 기준을 정했을 때 과거에는 사각 패스 2m 거리의 사각 패스를 30초 안에 30개를 한다 라고 정해버리면
안 돼요. 네. 여기 정해봐요. 뭐 하나는 빠져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거리가 빠져 있거나 시간이 빠져 있거나. 사각 패스를 30회 한다라고 시간은 나중에 정하는 거예요. 해보고 시켜보고. 이 시간이 이 정도 시간이 애들이 도전할 만한데 기본 드리블, 레그스루와 같은 다양한 드리블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해볼게요. 특히 이제 드리블 연습할 때 콘을 코스로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 할 거예요.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수업 누지요. 정말 대단한 거죠. 실전 경기용 직업법.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수업 누지. 저는 수업 누지 생긴 것 같아요. 네. 실전 경기 직업법, 혼성 농구 수업 방법, 농구 잘하는 학생을 위한 역차별 방지법, 1대1 돌파 스킬, 중거리 슛 성공을 위한 팁 튜토리얼. 그래서 썼어요. 여기다가 답을 썼고요. 답은 썼는데 실전 경기용 직업법에 대해서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언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공격 지난번 5월달인가 전술 관련된 연수를 한 적이 있었고 전술 중심으로 연수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오펜스, 전술에는 여러 가지 오펜스 방법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전술 방법은 쫀 오펜스예요. 쫀 디펜스는 들어보셨죠? 쫀 디펜스와 맨투맨 디펜스. 맨투맨은 사람과 사람, 대인 방어고 쫀 디펜스는 사람이 지역을 지키는 건데 쫀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선수들이 특정 자리에 가 있는 쫀을 서는 형태를 쫀 오펜스라고 합니다. 존의 개념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1, 3, 1 3, 1 이게 쫀 오펜스 1, 3, 1 쫀 오펜스인 거예요. 이렇게 썼으니까 공을 기준으로 1, 3, 1 그럼 수비는 2, 1, 2죠. 2, 1, 2 쫀 디펜스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쫀 오펜스는 1, 3, 1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기 2명 수고 여기 1명 수고 여기 2명 수면 오펜스가 2, 1, 2 오펜스가 되겠죠. 이런 걸 지공법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수비가 서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오펜스 쫀 오펜스를 쓰는 거죠. 쓰는 것만으로도 쫀 디펜스가 깨져요. 왜냐면 벼 있잖아요. 그렇죠, 벼죠. 수비가 여기 있고 공격은 여기 있죠. 저 정도 수준이 나올까요? 애들 경기에서? 뭐 스포츠 클럽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네. 거기서도 많이 안 나오죠. 일반 학생들이 여기까지 안 가요. 그죠? 그죠? 하지만 컨설팅입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죠.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 중심 수업과 리그전 게임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는데 다양한 변형 경기를 통한 놀이 중심 수업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형 경기와 놀이 중심 수업의 원칙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도전과 경쟁이 혼합되게 해주세요. 도전과 경쟁. 여기서 말하는 도전과 경쟁의 혼합은 뭐냐면 도전만 하는 것도 있고 경쟁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둘을 합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릴레이 경기 할 텐데 잠시 후에 릴레이 경기를 하면 보통 먼저 도착한 팀이 이기는 거죠. 먼저 도착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수행평가에 실제로 했었던 건데 이긴 팀에겐 3점, 2위 팀에겐 2점, 3위 팀에겐 1점을 줬습니다.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하고 이걸 10번 했어요. 이런 릴레이 게임을 10가지 하는 계속. 근데 그러면 지면은 1점이잖아요. 근데 팀이 계속 바뀌었어요. 팀이 바뀌었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왜냐면 다른 반은 되게 빨리 했는데도 1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5경기까지 하고 나서부터 6경기부터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경기 하니까 전체 시간이 어느 정도 대략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면 몇 초대에 끝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릴레이 경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순위에 따른 점수도 있는데 목표 시간 안에 들어오면 1등과 같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경쟁이면서 도전인 거죠. 농구의 기본적인 요소, 변형 경기와 놀이 중심 수업에서 농구의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시간과 공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놀이로 할 때 시간과 공간을 분명하게 제시하셔야지 이게 스포츠처럼 느껴져요. 시간이나 공간을 농구 지식을 적용하고 결론은 놀이에서 그치지 않고 정식 경기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놀이로 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놀이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초등학생들도 놀이로 많이 배워서 올라오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놀이를 많이 제시해주면 즐거우니까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놀이를 아이들이 계속 놀이로 진행하다 보면 놀이로 인식해요. 교사는 특히 중등 고등 교사는 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는 농구 수업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계속 강조해야 돼요. 물론 그 내용 안에 농구에 대한 기능이나 규칙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음땡을 하더라도 이게 농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줘야 되고 연관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추천 프로그램, 미션 농구 게임, 빙고 농구 게임, 풀고트 쭉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중에. 이런 질문하신 이 되게 딜레마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체육관 반코트 농구 수업합니다. 다른 학년과 동시간 수업하셔서 환경적인 문제잖아요. 이럴 때 농구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되도록이면 한 학년이 전체를 다 쓰게 하는데 반코트 쓸 때도 있죠. 그래서 30명 대상으로 가정했을 때 농구코트 반코트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스테이션 형태와 로테이션 형태 5군데 미션을 각기 다른 미션을 해놓고 시간을 세팅해놓고 이게 그냥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한이 뭐 도전 과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세팅 5군데에다가 정해진 미션을 여기는 동그랗게 서서 협동바운드 하는 거예요. 던지고 옆 사람 거 잡기. 이건 왕복 드리블이에요. 드리블해서 이 사람 주면 이 사람이 왕복 드리블. 이 사람이 왕복 드리블. 여긴 패스예요. 패스 하면 이 사람이 일로 와서 다시 패스 연결. 여긴 슛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슛. 여기는 핸드오프 패스예요. 달려가서 여기서 교차되는 거예요. 패스가 계속. 5가지 미션을 설명해놓고 세팅해놓은 다음에 농구 공격 제한 시간 전 24초를 되게 좋아해요. 24초 세팅해놓고 시작 하고서 24초 안에 얘네들이 몇 개 하는지 카운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다음 거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요 질문 해주신 분. 그래서 반복하는 루프, 스테이션, 로테이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구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한 팀 공격 수비 전술 연습법을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모든 스포츠, 특히 영역형 스포츠는 훈련 방법을 잘 분석해 보시면 농구 경기의 훈련 방법은 대부분 경기 장면입니다. 경기 장면은 똑같아요. 경기 장면에서 덜어내는 거예요. 혹은 엘리트 수준의 아이들에겐 더하죠. 수비를 한 명 더 넣는다거나 시간을 더 줄인다거나. 제가 지금 농구 동아리를 가르치고 있고 9월 달에 시합이 있어서 애들이랑 연습하고 있는데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농구 경기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패스, 리버스 커팅, 패스, 득점 이거를 그대로 여기서 세팅해놓고 애들에게 하게 합니다. 하면 이 사람이 여기 오고 이 사람이 여기 가고 이 사람이 여기 가고 계속 자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게. 이렇게 하고 수비가 없는 상태로 하다가 제가 이제 사이로 들어가요. 제가 수비를 해요. 혼자 3명을 쏘면 특정 지역에서 여기서만 서 있어요. 그래서 비적극적인 수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사이로 패스하겠고. 그래서 팀 공격 팀 수비 전술 연습법이 뭐냐라고 하면 가감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경기에서 빼는 거예요. 수비를 빼거나 공격 숫자를 줄이거나 해서 수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농구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그대로 연출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점점 늘리는 거죠. 모든 실제 영역형 스포츠 모든 훈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수비, 적극적 수비, 아웃넘버와 같은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변수를 추가하고 더 빼면서 연습하시면 그 고민이 좀 덜 되실 거예요. 대회 나가는 애들 연습시킬 때. 내가 우리 애들한테 픽앤롤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럼 픽앤롤은 수비가 있어야 되는데 수비 없이 그냥 하면 되죠. 수비 대신 콘 세우는 거죠. 콘은 그래서 픽앤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업에서는 애들을 구속시키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콘을 이렇게 2개 바닥에 놓고 이렇게 하죠. 네 발이 한 발 한 발 여기 오게끔 서. 픽앤롤 해야 돼. 스크린 걸어야 되는 위치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스크린 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비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콘 한두 개로 특정 위치에 도달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가감법을 사용하시면 팀 공격 수비 전술 연습에서는 가감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소극적 수비수를 배치함으로써 변수를 추가하고 실제성을 높일 수 있다. 공격 전략, 수비 전략을 배우고 싶어요. 농구 경기 방법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전술 평가에서 전술 연수에서 했었는데 농구 공격 전략은 5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MOSPP. 영역형 스포츠가 다 똑같아요.
이 원리는요. 미스매치 만들어야 되고요. 미스매치는 내가 얘보다 강한 상태. 내가 얘보다 강한 상태로 1대1로 돼 있으면 이게 유리하니까. 미스매치를 만드는 거고, 아웃넘버. 내가 얘네보다 많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비가 떨어지면 슛 쏘고, 붙으면 돌파하고, 빈 곳에 주고. 축구도 똑같고요. 농구도 똑같고, 핸드볼도 똑같고, 다 똑같죠. 어디다 적용되는 원리고요. 수비 전략을 물어보셔서 대인 방어의 기본은 볼, 림, 사람의 각도와 거리의 유지입니다. 볼, 사람, 림 세 가지의 각도와 거리의 유지예요. 수비 전략 두 번째는 1.2의 원리입니다. 수비는 1대1로 막으면 져요. 불리합니다. 농구라는 스포츠,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 상태에서 골키퍼랑 공격수랑 1대1이면 누굴 더 유리하다고 봐요? 공격이 더 유리하다고 보죠. 영역형 스포츠에선 공격이 항상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파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2 수비는 한 명 0.2 혹은 0.5 막을 생각으로 수비를 해야 돼요. 수비 원리가 수비 한 명은 1.2명을 공격을 막아야 이긴다. 삼각형의 원리, 삼각형의 원리를 지켜라. 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수비의 위치는 두 개의 삼각형이 필요하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농구 수준이 꽤 높은 수준인 건데, 공 잡은 사람, 공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막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선 공 잡은 사람, 공 없는 내가 막아야 되는 사람, 나를 기준으로 삼각형이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림을 기준으로 공 잡은 사람, 내가 막아야 되는 사람, 림 기준으로 이 큰 삼각형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작은 삼각형으로는 나를 기준으로 작은 삼각형이 그려져야 되고요. 큰 삼각형으로는 림을 기준으로 큰 삼각형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밖에 있다, 그러면 안 좋은 수비예요. 어딜 가도 안 좋은 수비입니다. 이 삼각형 밖에. 제가 생각해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만들면 보세요. 사람 기준, 이 수비 기준으로 공, 사람, 삼각형. 삼각형, 이 사람이 여기 오면 삼각형이 안 그려지죠.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 오면 삼각형이 안 그려지죠.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은 얼른 수비는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는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격이 움직이면 공격에 맞춰서 수비도 이 삼각형이 그려지도록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이 있어. 골대 기준으로 큰 삼각형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수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은 우리 셋을 잇는 거고, 큰 삼각형은 림과 사람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공격의 형태에서 어떠한 수비라도 이 빨간색 선 밖에 있으면 그거는 공격이 유리해져요. 어디든. 농구 게임 방법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에, 농구 게임 방법 아나운싱 수업을 하세요. 아나운싱 수업은 교사의 경기장 전체를 관망하면서 경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티칭 모멘트가 발생하면서 최대한 경기의 여세가 유지되도록 하고, 특히 특정 장면에서는 경험해야 할 정의적 요소를 부각시켜 경험을 유도하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나운싱 수업할 때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 팁이 이렇게 아나운싱 하면서 계속 수업하세요. 여기선 지식뿐만이 아니라 격려도 필요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줘 이런 여세 유지도 중요한데, 경기를 하시다 보면 특정 상황,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알 수 있는 예측되는 다음 장면, 예측되는 장면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언제냐면 5초 남았어. 5초 남았고 공이 아웃됐어. 근데 공을 소유한 팀이 1점 지고 있는 상황. 이때는 티칭 모멘트를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점 지고 있는 공격팀을 불러서 일로 와봐. 지금 상황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야. 5초 남았는데 너희는 늘 수 있어.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교사의 표정도 되게 중요해요. 약간 연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줘요. 되게 중요해. 이거 넣으면 대박이야. 이게 이런 게 역전 드라마라고 해요. 농구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 이럴 때 이런 걸 우리는 버저비터라고 해. 이렇게 설명해 놓고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선생님이 진지하게 긴장되게 얘기하면 얘들도 긴장해요. 점점. 분위기 전체가 되게 싸해져요. 이렇게 다 눈에 불을 켜고 있죠. 수비도 마찬가지죠. 저 수비 입장에서 저 선생님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의도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잖아요. 그냥 호흡하고 끝나요. 5초가.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교사하고 많이 아니까 이 상황에서 딱 멈추고 긴장감을 고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특정 정서를 경험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 안 해줘요. 어떻게 하라고까지 했지. 근데 그 어떻게 하라고 너무 자세하게 하면 상대편이 승질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너무 도와주지 마세요 이렇게. 어쨌든 그 분위기 조성하는 거. 근데 그게 전 되게 좋은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학기 배구 수업은 저는 2학기 배구 수업을 그냥 시작부터 게임으로 할 거예요. 아나운싱 수업 형태로. 너네 다 초본 거 다 알아. 이 아나운싱 수업할 때 중요한 건 이 멘트를 계속 하셔야 돼요. 너네 배우는 중이야. 애들 경기에서 안 되면 실망하거든요. 근데 너네 안 되는 걸 계속 안 돼 당연하다고 계속 인지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 선생님 시킨 대로만 해. 선생님 시킨 대로만 해. 양팀 팀에게 계속 피드백 해주는 거야. 처음엔 말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 알았다고 그냥 알았어 이렇게 지들이 진행돼. 그러니까 아나운싱 수업을 강추하고요. 아나운싱 수업이라는 개념은 제가 만들었어요. 아나공 수업 말고 아나운싱 수업. 좋습니다. 이 선생님 2학기 야외 농구 코트 정식 코트 없이 동서남북 사면 농구 골대가 있는 협소한 공간에서 3대3 농구 수업을 진행할까 고민 중입니다.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 선생님에게 사진도 받았어요. 진짜 그 작은 공간에 되게 특이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하프 코트 있죠? 이 하프 코트 골대 저 있잖아요. 골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서 있어요. 4면짜리. 이렇게 서 있어요. 3점 라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대3 하시겠다고 하고 싶다고.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3대3 농구할 때 사면 농구 골대 3대3 농구 경기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공수가 전환될 경우 클리어링은 3대3 농구 규칙에서 클리어링이라 하면 공수가 전환되면 3점 라인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해요. 클리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는 클리어링 할 수 있는 3점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클리어링 지점을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링 시에 수비가 가능하면 완화하도록 혹은 수비를 하지 않도록 클리어링 할 땐 수비가 막지 않게 하는 걸 이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3대2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격수가 더 유리하게 한 명의 수비는 클리어링 위치에 미리 가 있는 거죠. 빠져서 2명밖에 없죠. 이렇게 클리어링 위치. 그래서 파란색이 공격하다가 노란색이 공수가 전환되면 이 노란색 공을 여기 클리어링 팀원에게 뭐 제한 시간 5초 안에 빨리 가져다 준다고 하면 수비 없이 할 거니까 클리어링을 막진 않을 거니까. 왜냐면 올코트도 그렇고 반코트도 그렇고 아이들이 클리어링을 제일 어려워요. 반코트나 올코트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특히 여학생은 공수가 딱 전환됐어요. 그럼 절로 가야 되잖아. 이걸 못 가요. 이걸 못 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클리어링 할 때는 못하게. 그리고 최대 참가 인원이 12명이잖아요. 이 학교 12명. 그럼 나머지 다 쉬잖아요. 그렇죠? 이 컨설팅이니까 12명을 빠르게 로테이션 되도록 한 골 넣으면 팀 자체가 바뀌게끔 흔히 밀어내기라고 하죠. 이런 형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세븐패스 게임을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전직 경기로 발전시켜 나가보시길 권장합니다. 세븐패스 게임은 간단하니 선생님 다 아실 거예요. 설명만 드리면 바로 알 거예요. 패스 7개 성공하기. 미스 없이. 패스 7개 성공하기. 그리고 간이 게임도 수행평가에 포함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식 경기 3대3 수준이 아니라 3대3 이전 수준의 간이 게임을 수행평가에 승리 조건을 다양하게 하고 득점 조건을 다양하게 변경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의 다 끝나갔네요. 5대5 반코트 경기 및 과정평가. 5대5에서 반코트 경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봤어요. 로테이션 경기인데 5대5를 A팀이 공격하면 B팀이 수비하죠. 한 번의 슛기회가 그냥 한 번인 거예요. 슛은 한 번밖에 못 쏴요. 그리고 리바운드도 한 번, 공격 리바운드 한 번. 그럼 공격 리바운드를 한 번 하면 슛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만 있는 상태. 실제로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4대4나 3대3 경기를 하면 슛을 쏘고 나면 리바운드를 한 번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갔다고 해서 다시 잡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게 지루해 길어지잖아요. 반코트에서 5대5 해야 되면 슛 기회 한 번에 리바운드 기회 한 번이고 공격해서 끝나면 한 팀은 나가고 한 팀 들어오고 바로 계속 로테이션 되게. 중요한 건 이 대기하고 있는 팀이
금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 선생님들이랑 로테이션 경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방코트에서 5대5 경기를 할 거라면 이렇게 경기가 빨리 종료되고 새로운 팀이 빨리 들어오고, 경기가 빨리 종료되고 새로운 팀이 빨리 들어오고, 이런 형태의 경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이 선생님에게. 그리고 과정평가, 아까 말했듯이 포인트 리그전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교사 관찰평가, 기록 제작성, 동영상 촬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평가 방식은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거, 학생 자기 평가. 그래서 교사가 한 명 한 명 보면서 평가하는 운영 시간을 줄여서 활동 시간을 더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티칭 테크닉, 경기장 밖에서도 다음 경기를 위해 주의 집중하는 것도 농구 역량이다라는 거.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려해야 한다. 대기 장소가 협소할 경우 하프라인이나 사이드라인에 분산시켜 주세요. 이렇게 좁을 수 있으니까요. 거의 다 끝나가네요. 실전 경기를 경험하고 심판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라는 선생님이 계셔서 초보 농구 심판을 위한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린더의 원칙과 수직의 원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실린더 원칙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2022년도 대한농구협회 롤북에 있는 그림이에요. 수비수는, 공격과 수비는 자신의 양발 그리고 팔꿈치까지의 가상의 실린더가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이 실린더는 보호돼요, 공격이건 수비건. 그래서 두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 상태로 수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공격이 이 사람을 와서 때리면 공격자 파울이 되죠, 보통. 그래서 실린더, 반대로 공격의 실린더를 수비가 침범해서 건들면 파울이에요. 사실 농구 경기에서 수비가 상대방을 실린더 침범해서 이렇게 건드렸는데 심판이 파울을 불었다 할 말 없습니다. 파울이에요. 잘 안 불 뿐이지, 강도가 너무 약해서 안 불 뿐이지, 실린더 안에 들어간 상대방 수비의 신체 접촉은 다 파울을 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슛을 쏠 때 실린더 안에 슛을 쏘고 있죠. 수비가 슛을 막으러 왔다가 손끝이 여기 살짝만 닿아도 파울 불죠. 강도가 아무리 약해도 치기만 해도 파울 불니다. 근데 이제 일반 플레이 상태에서는 실린더 안에 침범해서 좀 강한 컨택이 있어도 잘 안 불죠. 왜냐면 이 볼 컨트롤 자체에 영향을 덜 주니까. 실린더 원칙과 수직의 원칙을 숙지하세요. 수직의 원칙은 이 실린더 안으로 위로는 실린더로 가요. 그래서 수비수가 실린더 밖을 나가지 않고 수직으로 점프 뛰는 건, 수직으로 점프 뛰고 있는 수비수와 접촉하는 건 파울 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동하다 수직으로 뛰기 때문에 다 날아가요.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농구협회 규칙서 다운받아 핸드폰에 넣어주세요. 링크를 클릭하면 들어가져요. 그리고 큰 휘슬 소리, 자신 있게 높이 든 손, 이 판정의 정확성보다 중요합니다. 진짜요. 요즘에 이 전자휘슬을 하잖아요. 전자휘슬과 이 돌핀 휘슬, 농구 심판은 돌핀을 껐어요. 학교 예산으로 돌핀 거 하나씩 사세요. 돌핀 휘슬 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 돌고래가 우영우 생각나는데. 휘슬 소리 크게 불고 손을 바짝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판 시그널, 농구 심판 시그널은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올레이션 시그널부터 파울 시그널까지 되게 많은데, KBL 심판들을 한번 보세요. KBL 심판들이 시그널을 오리지널 시그널 뿐만이 아니라 그 파울한 선수의 행동 그대로를 따라하는 시그널을 합니다, KBL은.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하세요, KBL 심판들은. 이게 삑! 주먹은 파울이고 보재기는 바이올레이션이라는 뜻이고, 손을 드는 건 시간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정하고 삑!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시그널을 해야 돼요. 푸싱이면 푸싱, 홀딩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KBL 심판들은 삑! 하고 나서 수비의 파울 행동이 상대방 어깨를 잡고 이렇게 당겼던 행동이었어. 그럼 이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그널 어려우시면 파울 행동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심판 시그널 외우기를 수행평가로 넣지 않는 이상 시그널을 그냥 아이들 이거는 정확히 하고, 애들이 밀었어도 네가 밀었잖아, 네가 잡았잖아, 때렸잖아,
이렇게 심판 시그널 보고 이렇게 엉덩이 밀었으면 실제로 KBL 심판도 이렇게 해요. 삐 그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걸 몸으로 보여줍니다. KBL 심판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렇게 말해요. 심판은 선수, 감독 그리고 관중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삐 하고서 띵냈다. 이게 표현합니다. 하셔도 돼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 많죠. 일단 큰 휘스를 일단 보세요. 보고서 심판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안 들려. 난 그렇게 봤어. 이렇게 말해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첫 번째,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안전 측면에서 민감하게 판정한다. 선생님 살짝 건들지도 않았어요. 아니야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야 돼. 실제로 민감하게 판정하세요. 아이들은 민감하게 판정하지 않으면 점점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대면 파울이야, 손대면 파울이야, 손대면 파울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낮은 수준의 학생일수록. 두 번째로 아직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은 완화해서 판정한다. 특히 이제 트래블링, 특히 트래블링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학생들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가면 많은 선생님들이 트래블링은 어디까지 봐야 돼? 학생 수준에 맞춰서 봐야죠. 학생 학교 자체에서 시합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직 트래블링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엔 완화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더블 드리블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선생님 판단인 거죠. 우리 학생들 더블 드리블 인정해 줄래?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농구 경기할 때 아이들이랑 여학생들 농구 경기할 때 드리블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규정했어요. 드리블을 두 손으로 쳐도 좋다. 두 손으로 치면서 달려도 좋다. 대신 치고 달리면서 이동할 때 쓸 수는 있지만 치고 달리다 멈춰서 이렇게 피벗을 한다거나 드리블하고 다른 동작을 하려다가 다시 드리블 치는 건 더블 드리블로 볼 거예요. 이동 중에 두 손으로 치고 잡고는 가능하지만 치고 잡고 하다 멈췄다면 더 이상 칠 수 없어요. 이렇게 더블 드리블을 정리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농구 심판 시그널은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많고 복잡합니다. 시그널로 만든 IM 그라운드 놀이로 익혀보게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 IM 그라운드 아시죠? 네, 진이 3점 그러면 3점 이렇게. 이것도 만든 한 10년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처음 만든 건 제가 처음 만들었었는데 IM 그라운드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심판 시그널을 우리가 두 박자로 바꾸는 거예요. 홀딩 짠이잖아요. 홀딩 이렇게. 홀딩 이름 불린 사람이 홀딩하는 거죠. 수진 푸싱 수진쌤이거든요. 수진 푸싱 하면 다음 수진쌤이 푸싱 하고 다음에 수진쌤이 태성 하킹 이렇게 갖고 한 6명이서 모여서 심판 시그널들을 처음에 학생들에게 3가지 시그널만 가르쳐 놓고 하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가서 시그널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다음 시그널들은 3점 푸싱 블락 홀딩 하킹 키킹 이렇게 두 박자로만 해서 만드시면 간단합니다.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다른 분들의 컨설팅 내용이었지만 아마 본인이 제시하지 않은 컨설팅도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방대한 내용이었고 축약해서 정리했고 이 자료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자료는 제가 어디서 갖고 왔으면 저는 출처를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 사용하실 땐 다른 데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뭐 수업에서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간혹가다 제 자료가 다른 연수에 있을 때도 봤었어요. 약간 당황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편하게 쓰시되 항상 출처나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자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저기 무대 앞에다가 세팅할 거예요. 왜냐면 이따가 경기할 때 저게 벤치가 될 거거든요. 자신의 의자를 무대에다가 한 줄로 쭉 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